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자레드의 아빠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저 사람은 킴 젠슨이고 샤나 가드너의 절친이에요. 샤나의 전 남편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었던 자레드 브라이티건이 살해된 뒤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젠슨은 그녀는 전혀 숨기지 않아요. 자레드는 정말 그는 항상. 그리고 인터뷰가 한 번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 말은 이 모든 게 소셜 미디어에서 완전히 화제가 됐어요. 저는 킴 젠슨 인터뷰를 분석하고 이 살인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저는 안젤렛 레비,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앱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업사이드인데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매일 사는 것들, 예를 들어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같은 것들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이래요. 업사이드를 다운로드하고 10만 개 가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오퍼를 선택한 다음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그 다음 구매를 인증하면 바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유가 필요하거나 어느 날 테이크아웃을 먹고 싶을 때 저는 먼저 업사이드 오퍼를 찾아봐요. 결제하고 나면 앱에 바로 돈이 적립되고 그걸 제 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어요. 업사이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1년에 평균 254달러를 돌려받아요. 정말 큰 금액이죠. 현금 환급을 받기 시작하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크라임픽스를 사용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샤나 가드너의 전 남편 자레드 브리디건이 총에 맞아 사망한 후 몇 달 만에 우리는 처음으로 샤나 가드너의 절친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킴 젠슨은 가드너의 절친입니다. 그녀는 자레드 브리디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과 대화할 때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젠슨의 경찰 인터뷰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2022년 5월에 있었고 두 번째는 2023년 2월에 있었습니다. 곧 그 장면들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싶어요. 샤나 가드너와 그녀의 별거 중인 남편 마리오 페르난데스 셀다나는 급살인 공모, 중범죄 교사,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발생한 제러드 브라이티건 총격 사망 사건입니다. 샤나와 제러드 브라이티건은 한때 결혼했었고 쌍둥이 남매를 두었습니다. 결혼 생활과 이혼 모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녀 양육권이 주요 쟁점이었죠. 가드너와 페르난데스 모두 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드너와 페르난데스 셀다나가 페르난데스의 세입자인 헨리 테넨을 고용해 제러드 브라이디건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제러드는 쌍둥이 아이들을 내려준 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는 어린 딸을 카시트에 태운 채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잭슨빌 비치에서 도로 한가운데 있던 타이어를 치우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테니는 이 급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이 브라이티건을 쏜 사람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검사와 협력하고 가드너와 페르난데스 셀다나 모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페르난데스가 테논에게 쓴 수표를 증거로 이것이 청부살인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헨리 테니는 자신의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히며 새로운 변호사를 요청하는 등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판사는 2026년 2월에 그의 유죄 인정 철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테니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 검사는 샤나 가드너가 전 남편을 오랫동안 증오하며 살해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검찰은 재판에 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가드너 친구들이 자레드의 죽음을 바라는 그녀의 욕망을 암호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문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샤나와 킴 젠슨이 2015년 5월 주고받은 문자에서 샤나는 오늘은 그냥 좋은 날이 아니야 라고 썼습니다. 킴 젠슨은 아직 오늘을 나쁜 날로 생각하지 마. 난 여전히 그 멍청이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캐서롤을 못 만들면 감옥이 그 다음으로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등 더 많은 문자 메시지가 있으며 검사들은 그 여성들이 암호로 대화했다고 말합니다. 2016년 7월 17일 키미는 샤나에게 남자가 필요해라고 썼습니다. 수잔리라는 여성이 어떤 남자라고 답했습니다. 키미는 특정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마술을 하는 그런 남자라고 답했습니다. 키미가 말했습니다. 마술사 아는 사람 있어? 수잔리가 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몰라. 멍청한 사람이라면? 그녀가 물었습니다.
키미가 토마스를 생각하고 있었어 KKK라고 했습니다. 수잔 리가 그는 마술사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 있는지 물어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몇 명 알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자 메시지들에 대해 듣고 읽기만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들은 2016년의 것임을 기억하세요. 검찰은 이 문자들이 샤나 가드너가 오랫동안 살인을 계획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같은 날 샤나와 키미 사이의 또 다른 문자 메시지들도 공개되었습니다. 샤나는 나 지금 교회야. 정말 멋져라고 썼고 무표정 이모티콘과 함께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라고 했어요. 키미는 심호흡해 괜찮아. 나오면 바로 얘기할게. 그냥 숨 쉬어 라고 답했어요. 나중에 헬스장에서 그 모든 좌절감을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문자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수사를 이유로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어요. 키미는 그는 그를 싫어해 라고 쳤고 이어 수의 남편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 KK라고 덧붙였어요. 샤나는 이렇게 답했어요. 딱 일주일씩 쉬었다가 일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목을 베는 상상을 하면 정말 큰 쾌감을 느껴. 검사들은 이 문자 메시지들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줄 계획이에요. 샤나가 정말 오랫동안 제러드를 없애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제러드 브리디건이 사망한 지 3달도 안 됐을 때 형사들이 킴 젠슨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킴벌리. 좋은 아침. 조는 분명히 내 파트너야, 알겠지? 거기 앉아. 편한 소파 줄게. 고마워. 오늘 하루 어때? 분명히 알지만 이건 자레드와 그의 일에 관한 거잖아. 누군가가 당신이 샨나보다도 전에 자레드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저는 자레드가 12, 13살 때부터 그와 그의 가족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잭슨빌레로 이사 온 후 우리는 친하지 않았지만 저는 자레드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자레드가 10대였을 때 만났던 여자애들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가족을 20년 정도 알고 지냈어요. 알겠어요. 같은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요? 같은 세계군요. 알겠어요. 그럼 자레드와 그의 가족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조금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우린 친구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의 어머니와는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보이는 그대로가 저예요. 저는 진짜예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으면 친구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교회 복도를 지나가면서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하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멀리서 그의 가족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집에서 주최했던 베이비 샤워에 한두 번 참석한 적도 있었죠. 샤나 가드너가 킴이라고 부르는 킴 젠슨은 자레드는 잘 몰랐지만 샤나와는 매우 친했어요. 자레드는 어렸을 때 좀 조용한 아이였어요. 자레드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자레드가 교회에서 만난 여자아이들, 제가 늘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많은 여자랑만 사귀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남자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얘기했던 관계는 항상 끝냈어요. 그는 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남자였어요. 그는 알다시피 겉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엔 친절하다가도 결국 진짜 제러드가 드러났어요. 그러다 샤나를 만났어요. 제러드가 샤나와 결혼했을 때 샤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제러드의 어머니가 너무 신나 있었거든요. 샤나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둘의 인생이 정말 멋질 거라면서요. 뭐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샤나가 쌍둥이를 낳은 후에 폐고혈압에 걸려서 플로리다로 이사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샤나를 약 8년 반 전에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쌍둥이 딸이 있어요. 그리고 샤나는 실제로 제 10대 딸 중 한 명의 청소년 프로그램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샤나가 아직 자레드와 결혼했을 때 저랑 친구가 됐어요. 첫째로 저는 자레드의 가족을 알고 있었고, 둘째로 샤나가 자레드와 결혼한 게 안타까웠고, 셋째로 샤나가 제 아이를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쌍둥이 엄마라는 점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랑 샤나는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그들이 이사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쯤 저랑 샤나는 점점 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도 저는 샤나와 일주일에 5번, 6번, 어쩌면 거의 매일 이야기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좋은 친구 사이가 되셨다고 하셨죠?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제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혼했을 때, 이혼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녀 곁에 남아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그에게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분명히 화를 낼 거라는 것도 알았죠. 제가 항상 기억하던 그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뭐 그런 거죠.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녀와 함께 이틀 동안 지내다가 그 후에는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녀가 아이들을 사흘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2일, 3일씩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돌보는 시기였죠. 그녀가 아이들이 없을 때는 제 집에서 자주 밤을 보냈어요. 그는 점점 시간이 부족했고 그녀가 집에 없으면 어젯밤에 누구와 잔 건가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그녀는 제 소파에서 잤고 아무와도 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 곁에 있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함께 있었거든요. 우리는 마치 그녀와 아이들을 입양한 것처럼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녀와 저는 예전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나와 친구가 되었고 자레드와 그녀 사이의 일도 어느 정도 알게 됐죠. 당신 생각에는 그들의 이혼의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제가 그 집에 자주 갔었는데 그는 정말 반사회적이었어요. 그가 만약 제가 그 집에 가면 걸어서 갈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포노베드라에 살아서 제 집에서 그녀의 집까지 30분 정도 걸렸죠. 그래서 저녁에 산책하러 간다고 하고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가끔은 제가 다시 걸어서 집에 오기도 하고 가끔은 그녀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뭐 그런 식이었죠. 제가 집에 오면 그는 바로 자기 방으로 갔어요. 알겠어요. 제가 낮에 거기 있을 때마다 그는 전혀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의 자기 방에만 있었어요. 노트북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결혼한 내내 그는 한 번도 일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가 게으르다고 생각했죠. 그는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이혼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제 친구가 되려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게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당신은 그냥 제가 그를 도와줄 만한 뭔가를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뻔했어요. 16년 동안 한 번도 친구였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친구가 되고 싶다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 샤나 어때? 이런 식으로요. 사실 신경도 안 쓰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겉으로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혼 이후에 가까이에서 지켜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셨나요? 샤나는 어땠나요? 그녀의 태도는 어땠어요? 그래서 샤나는 이혼 후에 샤나는 정말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샤나는 감정적으로 힘들었고 세 가지 일을 했어요. 그는 계속 일을 안 했어요. 그들의 이혼은 아마 7월쯤 최종된 것 같아요. 7년 전 일이지만 이혼이 확정된 달은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세 가지 일을 했어요. 그 남자 직업이 10 있었어요. 사실 그 말은 취소할게요. 그는 그녀가 이혼을 신청한 후에야 직업을 구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는 변호사가 인사 기록을 받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일을 했고 그들은 그에게 비밀리에 돈을 줬어요. 그는 그녀의 가족이 부자인데 자신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해했어요. 알겠죠? 그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고 그녀 가족의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빠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빠의 역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녀는 세 가지 일을 해 정말 지쳤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데이케어 같은 곳에 맡겼어요. 젠스는 가드너와 브라이티건 사이에 긴장되고 불안정한 관계를 묘사했어요. 11월에 그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해줘서 그녀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는 절대 그녀와 직접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는 말로 하는 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이혼한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떠났어요. 그는 줄을 떠나고 있었어요. 유타로 가고 있었죠. 일자리를 구했다나 뭐라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또 다른 여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은 그녀가 양육권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녀가 그에게 격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면 그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이들을 볼 계획이었어요. 이후에는 매일 아이들과 페이스타임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곧 오고 선물도 많이 가져올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어요. 항상 일이 바빠서 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자신을 만나는 걸 정말 신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마도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5번이나 6번 정도요. 네. 그녀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었던 그 기간 동안에는 페이스타임만 아니었다면 삶이 훨씬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살이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매일이 그냥 페이스타임이 좋은 건 알지만 아이들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이 좀 힘들었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녀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뭔가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그걸 불쑥 말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연봉이 9만 달러 정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3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어요. 그녀가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닌다고 하자 그는 나 거의 돈 못 벌고 있어 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만약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다른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가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변호사도 캐묻기 시작했죠. 그들이 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하자 그는 바로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둔 거죠. 직장을 그만두고 플로리다로 돌아가려고 했고 새로운 여자와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인생이 지옥이 됐어요. 킴 젠스는 자레드가 플로리다로 돌아왔을 때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계속 설명해요. 하지만 그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때문에 자레드는 아이들을 격주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권리만 있었어요. 그는 플로리다로 돌아오면 바로 예전처럼 이틀은 4차례, 사흘은 4차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큰 소동이 났어요. 그녀가 아이들을 숨긴다고 하자 그는 그녀를 유괴 혐의로 체포하려 했고 보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을 보려 했죠. 그리고 그녀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라는 태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녀는 법원에 현재 제출된 대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뉴스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됐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요, 이해합니다. 그는 자기가 돌아오면 제가 그냥 다시 일하러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다시 이 도시에 돌아왔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돈 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돈을 내는 것과 아이들 보는 건 상관없지만 법원 서류에는 격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 서류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 그가 금요일엔 늦게 오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내 말은 양육권 다툼 같은 건 전혀 없었어. 이혼할 때 이미 결정됐거든. 50대 50이었지. 알다시피 양육권과 관련해서 바뀐 건 딱 하나였어. 그들은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4살쯤 됐을 때쯤 이틀 3일씩 번갈아 가는 게 아이들이 심지어 학교에서도 헷갈려 했거든. 오늘은 엄마랑 집에 가, 아빠랑 집에 가 이렇게 자주 바뀌니 아이들에게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 그들 스스로 일주일씩 번갈아 지내는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어. 마야, 그리고 그 중간인 수요일에는 데이트밤을 가지기로 했어. 그리고 그들은 몇 달 동안 그걸 실제로 해보기로 했어. 그리고 아이들과 모두 더 행복해졌어. 주중에 시간을 나눠 다른 부모도 아이들을 볼 수 있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건 그냥 그들 사이의 일이었어. 그래서 그는 그걸로 그녀를 인질처럼 잡으려고 했지. 알겠어. 나한테 일이 생겼어. 이번 주에 양육권 교대 안 해주면 아이들은 데이트 밤에 못 볼 거야. 그래서 그는 늘 아이들을 이용해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어. 그게 일종의 지렛대처럼 쓰이는 거지. 그가 아이들을 졸로 쓴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말했지. 다시 법정에 데려가서 영구적으로 만들어. 잘 되고 있어. 우리 일도 있고.
판사가 서명하면 그는 더 이상 데이트 나이트를 볼모로 못 잡아. 이 인터뷰 내내 킴 젠스는 전혀 숨기지 않아. 그녀는 자레드와 샤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 그녀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가 그녀를 통제하며 페이스타임 등 많은 규칙을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할 거고 아버지를 꼭 닮아 아주 통제적이에요. 그들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교회 상담색에 갔는데 그게 항상 저를 웃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 상담색에 가면 주일학교식 대답을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애완동물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상담색에 가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교회 상담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의미가 무엇이든요. 하지만 그들은 교회 상담색에 갔고 그녀는 바로 알아챘어요. 그는 확실히 나르시시스트였어요. 항상 모든 걸 통제해야 했죠. 이야기도 자기가 통제해야 했고요. 나는 피해자야. 그녀가 나를 속였어. 이런 식이었어요. 아무도 다른 이유로 나를 떠날 리가 없어. 나는 너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어요. 아, 내 아들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는 게 더 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이죠. 내 아들의 아내가 떠났다고 하는 게 더 듣기 좋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해요. 물론이죠. 이해해요. 그런 다음 형사들은 킴 젠슨에게 샤나의 별거 중인 남편 마리오 페르난데스 살다냐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어 했어요. 샤나는 그를 헬스장에서 만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크로스핏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요. 샤나는 거기서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샤나는 굳이 누구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샤나는 그가 망가뜨린 걸 고쳐야 해요. 샤나는 굳이 누구랑 데이트할 필요 없어요. 우리 샤나 자신을 알아가 보자고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샤나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항상 제 조언이었어요. 저는 샤나가 누구랑 데이트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결혼하는 건 더더욱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확실히 그래요. 그는 그렇지 않아요. 자레드는 좀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기만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마리오를 보면 그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건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리오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봤어요. 마리오는 자레드가 만든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레고를 같이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원했어요. 자레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포옹을 원했지만 자레드는 늘 나 너무 더워라고 했고 항상 박스형 선풍기를 켜고 자야 했어요. 좀 이상했죠. 그리고 마리오는 알다시피 키가 작아요. 그게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이었어요. 샤나. 저는 항상 자기보다 키 작은 남자랑은 결혼하지 마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 여동생도 똑같이 말했어요. 저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 고민은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은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모든 원칙을 깼지만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으니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맞아요. 그들이 그렇게 빨리 결혼한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요? 네,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녀와 이야기하고 힘을 주려고 했지만 그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당신이 허락할 때뿐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항상 두려워했어요. 만약 내가 그와 함께 살면 그가 나를 법정에 데려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녀가 아이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이 가진 또는 가질 자격이 있는 양육권을 절대 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젠슨은 쌍둥이들이 마리오를 좋아한다고 했고 그게 샤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젠슨은 그 다음에 형사들에게 자레드 브라이티건이 쌍둥이들이 샤나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일부는 자레드가 아이들을 원해서였어요. 자레드가 샤나를 싫어했던 것만큼 그 아이들도 샤나를 싫어하게 바랐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도 이혼한 형제자매와 그들의 아이들이 있어요. 제 1번 원칙은 우리 집에서는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 사랑할 거고 아빠 집에서는 아빠가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너를 사랑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아빠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그건 네가 자녀라면 절대 너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 100% 동의해. 그게 내 역할이야. 널 지키는 것. 난 그냥 널 사랑해야 해. 그리고 샤나도 항상 그렇게 했어.
그날은 정말 최악이 될 뻔했어. 이메일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사람들도 뭔가 말했지. 하지만 그녀의 답은 늘 단순했어. 그녀는 항상 네가 그렇게 느껴서 미안해나 아빠가 너를 슬프게 해서 미안해라고만 했어. 하지만 내가 이해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녀는 그런 대화에 절대 끼어들지 않았어. 반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그리고 아이들은 알다시피 아빠 집에서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하면 혼난다고 말하곤 했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싫어해. 그게 나를 정말 슬프게 해. 그 후 대화는 마리오 페르난데스가 결혼했을 때 샤나가 아닌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로 넘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마리오가 여성들을 좋아하는 게 샤나에게 전혀 신경 쓰였을까? 어떻게 생각해? 응, 그랬을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몇 명이랑 같이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일들도 있었어. 그래.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남자랑 사귀는 여자들은 아니었어. 그 사람은 그냥 친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 군대 시절부터 알던 친구들이랄까. 무슨 말인지 알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녀는 이 사람은 미용사야. 그리고 내가 그녀한테 여기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어. 그리고 샤나가 그냥 알겠어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뭐 그녀가 집세나 대출금의 일부를 낼 거라고 했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이 주 후에는 그녀의 남자친구도 거기서 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샤나에게 말했지. 이건 내 집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말했지 알잖아. 그래서 그건 전혀 오래가지 못했어. 그건 그냥 더 짜증났어. 그는 약간 결혼했는데 그는 여전히 약간 싱글 남자처럼 살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는 결혼이 뭔지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 내 생각엔 알잖아. 내가 누군가를 집에 데려오고 그걸 남편 모르게 한다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길 거야. 이제 이 대화가 시작된 지 50분이 지나서야 형사들이 제러드의 살인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그 얘기로 넘어가. 그래서 제러드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샤나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목요일 아침에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자레드의 아빠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죄송한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어젯밤 잭스비치에서 총격 사건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저는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녀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고 커스틴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이들에게 함께 이야기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화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침 7시였고 저는 공항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장례 치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마음이 갈라졌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그녀도 아마 제 도움이 필요했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알게 되자 저에게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마침 비행기 와이파이 덕분에 어떤 비행기에서도 연락을 받을 수 있었죠. 아메리칸 항공이었는지 델타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둘 중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너 들었어? 라며 연락했고 저는 응 들었어 라고 했어요. 다들 정말 말도 안 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아시죠? 저는 죄송한데 뭐라고요? 라고 3번이나 말했던 게 기억나요. 장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아시죠? 정말 저는 마치 이상한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날부터 일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게요. 이제 검사들은 김 젠슨이 2016년에 샤나가 누군가를 사라지게 할 마술사가 필요하다고 암호로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러드를 알고 샤나를 알고 그 가족 전체를 알고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결혼 생활이나 모든 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정말로 제러드에 대해서요. 그의 성격도 봤고요.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그의 머릿속과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항상 돈이 전부였어요. 항상 그랬죠. 그리고 그는 프리메이슨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제게는 그게 그냥 수상쩍은 짓거리로밖에 안 보여요.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수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엔 누군가를 화나게 했나 싶었어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뭔가 거래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프리메이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지만 그가 그런데 관심이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단체의 회원인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이상하고 비밀 결사 같다고 생각해요. 아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해야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런 건 저는 좀 수상하게 느껴져요. 그래, 알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게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걸 아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사업 거래가 잘못된 경우였고 아니면 무작위 갱단 가입식 같은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킴 젠슨, 샤나 가드너의 절친은 샤나가 항상 브라이건 가족의 눈에는 악당이었다고 말했어요. 브라이건 가족 말고 진짜 샤나를 아는 사람은 그녀가 창녀고 암호하거나 잔다고 말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샤나를 아는 분들은 그녀가 아이들을 얼마나 원했는지 잘 압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전부였죠. 사실 만약 샤나에게 제러드와 결혼한 걸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그녀는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그녀에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흔한 대답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를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녀는 결혼과 이혼 내내 항상 이게 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먼저 생각하며 결정했어. 네가 모든 댓글을 봤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본 거지.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 아니면 샤나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야? 샤나나 마리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어. 알지? 8년 반 동안 샤나 곁에서 샤나 입장에서 함께 했어. 결혼이나 이혼해서 모르는 건 없어. 그리고 있잖아, 마리오. 마리오와 자레드 사이엔 애정이 없었으니까 그는 소파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아니 맞아, 그는 정말 싫어했어. 그는 정말 싫어했어. 그는 자신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한 일을 정말 싫어했어. 아이들을 대했던 방식도 싫어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말했던 이야기와는 달랐거든. 물론이지. 하지만 나는 항상 샤나에게 이렇게 말해. 네가 집에서 널 기쁘게 하려는 어린아이들의 말을 받아 적을 때, 그리고 그가 있는 집에서는 그를 기쁘게 하려는 아이들의 말을 받아 적을 때 저쪽에서 아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야. 물론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다시 말하지만 그건 생존 기술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집집마다 생존 기술이 달라. 무슨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돼. 마리오는 자기 삶을 좋아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면 그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마리오는 이기적이야. 이런 일 때문에 자기 걸 희생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눈물을 흘렸을까? 아니, 나는 묻지 않았어. 나는 물었지만 그는 아니라고 했어. 형사들은 샤나와 킴 옌센이 서로 이야기를 맞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 그랬어? 그럼 그녀가 여기 와서 우리와 얘기하기 전에 너한테 말했어? 그녀가 너한테 전화했어? 그러면 그녀는 여기 와서 우리와 얘기하기 전에 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런 것 같지 않아. 하지만 기억이 안 나. 그래. 알겠어, 기억이 안 나.
여기 내가 말하는데 내가 기억 저장소인데도 기억이 안 나. 진짜로. 그러니까 알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요일이었는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28일이 그 전날이었고 3월 1일 이 그녀가 와서 우리와 이야기한 날이었어. 그녀가 온다고 나한테 말했을 수도 있어. 그녀가 온다고 나한테 말했을 수도 있어. 사실 그녀가 온다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온다고 나한테 말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야기할지 몰랐어. 그러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어. 몇 달이 흘렀고 정확히는 거의 9달이 지났어. 그리고 킴 젠슨은 다시 면담실로 돌아왔어. 형사가 들어오고 대화가 시작돼. 근데 내 말은 이 모든 게 소셜미디어에서 완전 화제가 됐잖아. 알지? 그리고 나도 잘 모르겠어. 확실히 많은 관심을 받았지.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게 힘들어. 왜냐하면 그 관심이 일방적이기 때문이야. 명심하세요. 이 인터뷰는 헨리 테닌이 체포된 직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자레드가 체포된 헨리 테닌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처음 본 건가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 사람에 대해 몰랐어요. 그는 그를 아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가 정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랬다. 그러니까 다음 날인가 뭐 그런 때에 그는 마치 자기가 같은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는 정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샤나나 마리오가 그 사람 얘기한 적 있어. 내가 알기로 그는 마리오 집에 오래 세입자로 있었잖아. 아니, 마리오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는 아주 결혼 내내 그의 친구들은 그냥 그의 친구들이었고 둘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킴 젠슨은 샤나가 헨리 테넌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어. 샤나가 쌍둥이들과 함께 워싱턴주로 이사한 이후로 둘의 대화는 꽤 제한적이었다고 했어. 또 다른 형사가 방에 들어오고 그들은 자레드가 헨리 테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에 대한 킴의 추측에 대해 이야기해. 나는 마리우스가 왜 자레드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을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알겠어. 그리고 네가 뭐라고 했지? 나는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기자회견에서 본 게 전부라고 말했어. 그래서 딱히 내 생각이나 추측은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한 번은 샤나의 언니가 말했어. 자레드는 항상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대. 그는 항상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거든. 그는 항상 돈을 원했어. 내가 아는 한 자레드와 관련된 모든 일은 항상 돈과 관련이 있었어. 결국 나는 모든 점을 연결하려고 할 뿐이야. 그리고 알다시피 테논이 자레드와 어떤 거래를 할 이유는 전혀 없어. 그래서 그게 모두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내 생각엔. 난 너희가 트럭을 가졌던 모든 사람 명단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들이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확인됐다는 말은 못 들었어. 내가 들은 건 다 커스틴 얘기, 트럭을 찾아라는 말뿐이야. 나는 그냥 그가 무슨 이유로든 잡혔을 때 뭐였지? 과속이랑 마약 같은 거였나? 8월쯤에 체포됐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그가 명단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마리오의 세입자임을 알게 됐어. 나는 그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졌다고 생각했어. 나는 자레드와 이 흑인 남자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추측도 없어. 정말 전혀 모르겠어. 이 다음 대화는 만약 당신이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고 그것이 검사들이 주장하는 의미라고 믿는다면 꽤 흥미롭게 볼 수도 있어. 누가 그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 있어? 소문 같은 게 돌거나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들은 소문은 이 남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말했어? 그냥 궁금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칠업스에 있는 여자애들이 알잖아. 그냥 그래서 걔네는 그가 뭔가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가 이 일에 관련이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어. 음, 내 말은 어쩌면 그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 나도 잘 몰라. 분명히 네가 나보다 더 잘 알 거야.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밖에서 보기에는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정말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거야. 만약 그들이 의심스럽다면 왜 그런 거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이론은 뭐야? 그냥 우리가 이런저런 추측을 해보는 거라면 알잖아.
내 말은 그 남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 알지? 그러니까 그의 전과 기록이나 아니면 공개된 걸 보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내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누군가를 골라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 첫 번째 선택은 아닐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해. 예를 들어 내가 내 범죄 파트너가 될 게 같은 분위기가 없어. 누구와 범죄를 했든 간에. 누군가를 고른다는 표현이 흥미롭네. 누군가가 누군가를 골랐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니 그냥 있잖아. 내가 이걸 분석하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 이게 정말 그를 노린 거였다면 잘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가 더 나은 사람을 골랐을 거야. 그냥 뭔가가 있을 거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니야. 난 누구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이야, 정말이야. 나는 통금 시간을 꼭 지키는 여자야. 항상 그래. 샤나가 이 일과 관련해서 헨리에 대해 언급한 적 있어? 아니, 그녀도 이 모든 일에 대해 똑같이 혼란스러워 하나요? 내가 말했듯 그 전주 월요일에 사람들이 사건 해결에 대해 코멘트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녀는 뭐라고요? 라며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녀는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녀가 알게 됐을 때도 똑같이 혼란스러워 했어?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어. 검사들은 또한 샤나와 제러드가 자녀들을 몰몬 교회에서 키우는 문제로 의견이 달랐다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가 킴 젠슨과의 대화에서 나왔어요. 제러드는 세례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 논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더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세례를 받으라고요. 보통 세례는 몇 살 때 받나요? 보통 8살이에요. 부모님 모두 동의해야 해요. 그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8살 때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형적인 자레드 스타일로 그 사람은 모든 게 조작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작은 주일학교 선생님 프라이머리라고 불러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자레드가 샤나에게, 샤나가 저에게 전해줬어요. 너만 반에서 유일하게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니? 그녀는 10살이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샤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희의 추측이에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압박을 주는 거지 아빠가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불붙이고 엄마가 동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대화는 마리오로 넘어가요. 마리오가 테논에게 이 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나요? 저는 그게 무슨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리오는 이기적이라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잘 안 해요. 알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리오와 관련된 일엔 항상 이득이 따릅니다. 샤나와 결혼한 것도 이득 때문이었죠. 경제적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래요.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이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뭘 얻는 건가 싶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왜냐하면 이 일로 샤나의 인생만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라리 이메일로 다투는 게 지금 겪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알겠죠? 저도 동의하고 저도 머릿속으로 여러 번 생각해봤어요. 그거 말고 또 뭐가 떠올랐어요? 한나, 당신도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려 해요. 아시겠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밖에 있는 모든 조각들을 보려 노력해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소음은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저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녀와 관련된 일은 항상 샤나가 했어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달쯤 후부터 그녀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게 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신랄한 말들이나 이런저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요. 당신은 그가 말해준 것만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헨리라는 사람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를 봤을 때 내 약간 범죄자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 일을 해낼 만큼 똑똑해 보이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 이게 그냥 아무나 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무작위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보면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김의 그 한마디가 정말로 형사의 흥미를 자극했어요. 이거 흥미롭네요. 무작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연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 논리로는 만약 마리오가 이런 일을 했다면 당신이 군대 저격수 친구에게 전화해서 빠르게 끝났을 거예요. 아무도 차이를 몰랐겠죠. 그리고 그는 군사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본 그 남자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제 생각에는 이건 거의 정말 안 좋은 우연의 일치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내 마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 내 마음이 너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내 마음은 뉴스나 미디어 같은 걸 보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보여. 왜냐하면 마리오의 세입자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도 샤나에 대해 아는 것만큼 많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는 항상 그냥 배경에 있었어.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였어. 샤나와 나는 베스트 프렌드였지. 그가 이 일에 책임이 있었다면 다르게 선택했을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 남자는 이게 마리오의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전혀 주지 못했어. 계획이라는. 게다가 아직도 이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마리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지? 저는 그게 제 생각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샤나와 결혼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알죠? 네, 제 말은 그가 샤나를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좋아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가 사랑해 자기야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지만 그냥 그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들은 보면 아 정말 좋은 남편이 되겠다. 결혼할 타입이다 싶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남자들은 혼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굳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혼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인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와 닿네요. 그래요.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샤나 가드너와 마리오 페르난데스 셀다나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이번 주 후반 법정에 다시 출석하며 변호사는 보석 석방을 요청 중입니다. 그들은 헨리 테닌이 유죄를 인정한 것을 철회한 이후로 이 사건의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라임픽스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앙젤렛 레비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